오늘은 Toward a New Dream이라고 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라는 주제로 이제 나눔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꿈 여름 하니까 제가 노력했었던 그런 이제 땀 흘리면서 노력했었던 그 시기가 떠오르게 돼가지고요. 또 준비를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눔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번 연도 꿈에 대해서도 한번 잘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꿈 하니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화성을 개척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나는 화성을 한번 개척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꿈 깨라고 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도 대부분 우주라는 것도 이제 가보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가능할까 의아한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스페이스X라는 그 기업의 CEO인데요. 이분은 거기에서 큰 꿈을 가지고 계속 기업을 통해서 연구도 하면서 계속 개발도 하고 도전하고 그런 이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술력에 대한 그 일화가 있어가지고 조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꿈이 뭐였죠? 화성을 개척하겠다 이런 꿈이었어요. 지구와도 엄청 멀고 자동차로도 갈 수 없는, 심지어 비행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꿈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주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더 이제 조그만한 그 뭔가 결과가 나와도 엄청난 결과로 사람들한테 뉴스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선 재활용이라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걸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주선을 만드는데 한 700억 정도인가 그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쐈을 때도 그게 이제 거의 일회용으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쏘면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700억이 이렇게 날아가는,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700억 하면 너무나 큰 돈이다 싶었는데 이 사람은 화성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가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내리겠다. 네,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 그 재활용 기술이 발명이 되면은, 그러니까 추진이 됐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재사용 경우에 이제 우주선 개발 비용의 70%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네,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우주선 제작비가 이제 7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스페이스X를 통해서 개발이 됐다. 네, 됐다는 게 더 신기하죠. 상상력만 발휘했는데, 네, 우주선 타고 화성으로 갈 거야. 이건 상상은 쉽지만 이걸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뤘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된 이제 우주선인데요.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얼마랬죠? 우주선 700억 중에서 70%를 절감하는 기술이다 생각하는데요. 네,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이렇게 또 잘 안착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기술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보면은 저게 뭐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게 엄청난 연구와 상상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도들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만 그런 큰 꿈이 있었죠. 화성을 가겠다. 근데 그에 이어서 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한 가지의 꿈이 또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 25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주선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한국 기술력만 가지고 우주선을 개발해가지고 쏘아 올립니다. 네, 이름은 이제 누리호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선이 우주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이제 대통령도 아주 막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기술력이 강해지면은 그 강대국들의 그 G7이라고 하죠. 뭐 7개 국가 거기 안에 이제 들어서려는 목표를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어쨌든 성공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우주 개발 기술에도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지금의 청년들이죠.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도 이것을 이러한 결과들을 도전하고 그 성취하는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말도 남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흥이라는 곳에서 그 나로호를 날리는데요.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그 우주선을 날리는 걸 봤는데 어떤 한 초등학생이 저거 보고 나도 대한민국의 누리호를 만드는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큰 비전을 실현하고 그러한 성과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 누군가의 또 꿈을 뿌려주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우주에 가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앞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의 이제 뭐 큰 꿈을 위한 발전들이 새로운 꿈을 지금 심어주고 있다라고 봐주고요. 보게 됐고요. 발전하니까요. 또 이제 약 한 100년 정도의 그런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왔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벼를 뿌리고 쌀을 수확하고 그랬었는데 한 50년대쯤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공장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이런 이제 제품들을 대량으로 막 찍어내고 이제 그 뒤에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넘는 그런 이제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 시대로 발전하고요.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AI 그런 시대가 왔고요. 이것을 넘어서 이제 최근에는 우주까지 가려고 하고 있다. 화성에서 안착을 하겠다는 뭐 그런 꿈이 이뤄지면은 저희도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발전 단계가 있었고 이런 발전 단계가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정도 가치만의 꿈만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이 철을 통해서 기계를 만들고 이게 이제 뭐 전기를 써가지고 자동화로 이게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이런 이제 발달하는 과정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하니까요. 하늘부모님 성회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창시자인 문선명 선생님께서도 한 가지 또 일화가 있어서 제가 또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미래를 먼저 예측하시고 내다보시면서 일본의 그 학교를 들어가서 전기과를 가신 그런 이제 일화인데요. 보면은 1930년대, 40년대죠. 그때 이제 저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생각이라는 게 없었을 그런 시기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학이라는 곳을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배웠냐, 한문을 배우는데요. 한문을 배우는데도 이제 머리가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그 전교도 1등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기술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기계 자체, TV 자체도 없었을 텐데 본인이 딱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 어학만 배우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미래 기술 예측이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가십니다. 일본의 와세다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 뭐 지금은 전문학교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그곳에 전기과를 들어가십니다. 네, 전기과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시야가 남들보다 매우 넓어지신 그런 이제 문선명 선생님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남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짓거나 가뜩이나 이제 뭐 컴퓨터가 개발돼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을 때 이분은 전기를 배우셔가지고 이제 전기를 배우면 또 세계적인 기술력 이런 거를 흐름을 또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또 내다보시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그 전기를 배웠으니까 바로 그 반도체라는 그 기술력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 배치를 시킵니다. 기술자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그런 걸 강대국에서 사가지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저희 이제 북한이라든지 한국에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기술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평화로운 비전을 위해서 공짜로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술 전파가 바로 인류를 살리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다라고 해서 제시를 하시면서 전기과를 다니시면서 넓은 시야를 배우신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또 평화운동에도 추진을 하셨던 그런 이제 일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이게 이제 학창 시절 그 1930년 40년대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자면은 남들은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공자왈 맹자왈 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만 배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저희 뭐 일론 머스크나 한국에서도 이제 우주를 가기 위해서 그 우주선을 개발하고 난리였듯이 지금 뭐 그때 당시에도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문자만 배워서는 평화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그 기술력, 그 당시에 전기라는 게 있었는지 전 몰랐습니다. 근데 전기학과에 들어가셔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기술력을 또 배우시면서 평화운동을 적용시켰던 그런 이제 또 한 가지의 일화였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네. 아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우주 개발 사업도 하는데요. 그 우주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그 테슬라라는 그런 이제 전기차 회사도 회사의 CEO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자동차 제품 자체도 그 판 자체가 우주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걸 가져와 가지고 자동차 그 재료에도 쓴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뭐 기름을 넣고 그 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지금도 아직 많이 있는데요. 그런 차들의 요즘의 문제는 바로 환경 오염을 발휘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띵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기차를 추진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또 전기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정말로 네, 아까 우주로 가겠다 뭐 이 꿈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뭔가의 가지가 나와서 또 이제 나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 네, 그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뭐 과거에 꿈을 위해서 도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저는 그 뭐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오디션도 몇 번 보고 했는데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대학교 입시를 도전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어려워서 한 3년 정도 했다가 그만뒀던 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30대에 접어드니까 새로운 꿈이 바로 이제 아내와 이번 1월 달부터 같이 살게 돼가지고 저희 아기입니다. 아기. 네, 아기가 지금 네, 아기고 저는 이제 네네 이제 목적 지향성을 넘어서 네, 좋은 아버지가 돼야겠다 이런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까 뭐 기술력으로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또 챙기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뭐 이런 꿈을 이 사진을 보면서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꿈의 속도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꿈의 속도는 거북이보다 더 느리고 달팽이보다 더 느리고 수학 시간보다도 더 느리고 국방부 시계보다도 훨씬 더 느리다. 꿈은 행동하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고 꿈은 행동하면 꿈틀거리며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그 시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각자 꿈을 가지면은 또 막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뭐 다양한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뭔가 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막 꿈틀거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빨리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꿈의 속도라는 그 시를 보니까요, 정말로 꿈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엄청 느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꿈틀거리려면은 그 꿈을 천천히라도 꿈틀거리면서 가면은 그게 이제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의 또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 각자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또 뭐 이것 때문에 누구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또 성취감도 느낄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정말로 그 인생이라는 게 정말 길게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뭐 꿈은 반드시 이뤄질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이번 여름에 또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꿈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꿈을 위해서 꿈틀거리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꿈틀거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 한국의 배우입니다. 박정민이라는 그런 그 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의 꿈을 아직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조금 감동적인 또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라는 꿈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한국예술종합대학교라고 해서 그 한국에서는 최고 그 예술대학교 중에서는 최고 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를 도전을 해요. 본인이 이제 합격하겠지 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제 예술대학교니까 예술적으로 막 엄청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볼 때 엄청 혼났다 그래요. 막 자기소개서를 쓸 줄 모르냐고 그렇게 혼나고 만약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면접 보실 때 야 너 이제 여기 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본인은 서울대 갈 건데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당연히 못 가고 이제 이분이 근데 공부를 잘 하셨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네, 고려대도 이제 그 엄청 좋은 학교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꿈을 계속 잊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자퇴서를 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서 1년 안 돼서 자퇴서를 내고 다시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도전을 합니다. 재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써서 다시 그분을 그 교수님을 면접할 때 만났다고 하는데요. 야 너 서울대 갔어? 그러니까 저 못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근데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영상에서 좀 감동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분도 보면은 정말로 고려대를 사실 나와도 남부럽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분은 또 본인이 꼭 이루고자 하시고 싶었던 그런 배우라는 꿈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자퇴서를 내고 다시 한번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어쨌든 도전을 해서 들어간 케이스죠. 근데 그 뒤에도 아직 꿈을 이뤘다라기보다는 아직도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 혹시나 뭐 배우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뿐만이 아니고요. 또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새로운 꿈을 향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눔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꿈도 크게 꾸라, 그게 이제 청춘이다, 이런 단어 그 문장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나는 화성에 갈 거야 했을 때 부모님조차도 아마 너는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 꿈을 만약에 남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을 때 그 꿈을 본인조차도 스스로도 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우주선, 그 다시 재활용되는 우주선조차도 개발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한국의 모토가 그 일론 머스크 회사로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조차도 그런 꿈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이 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마치처럼 그리고 이제 뭐 문선명 선생님의 그 전기과에 가셨던 그런 이제 행동들처럼 여러분들도 꿈이라는 게 이제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적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의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해서 꼭 이루는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